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김밥하는 CEO라는 책입니다. 김승호 회장님이 지으셨고요. 이제는 굉장히 많이 유명해지셨죠.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아마 쓴 첫 책일 거예요. 저도 정확히 몰라서 제가 있는 책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네 권 가지고 있는데 아마 첫 책 같더라고요. 사실 이 책을 제일 먼저 산 것 같긴 한데 여지껏 안 읽었어요. 선뜻 손이 안 가더라고요. 뒷책들도 너무 좋아서 그러다가 이제 책들을 마저 읽고 이분이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 너무 궁금해서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프롤로그인데 프롤로그가 좋아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무한의 지평을 여는 상상력의 힘. 만약 사업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재능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상상력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상상력은 모든 꿈의 시작이며 현실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문이다. 모든 현실은 상상으로부터 시작된다. 다행스럽게도 상상에는 제한도 없고 비용도 필요 없다. 단지 상상할 수 있는 자유와 사고만 갖추면 된다.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재능 중 하나다. 인류의 모든 문명과 발전은 누군가의 상상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한 개인의 모든 환경도 결국은 나 스스로의 상상의 잔유물이다. 반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무엇이냐 묻는다면 망상이라고 말할 것이다. 상상이 비현실적으로 나타난 형태가 망상이다. 망상은 스스로의 비판과 고뇌를 거치지 않은 주관적인 자기 욕구의 표현일 뿐이다. 패배주의의 극단적 표현이 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망상은 모든 것을 허물며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한다. 나는 10대 청소년 무렵에 좋은 상상을 찾아내어 키우는 재능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바로 독서였다. 독서는 내 생각의 균형을 잡아주고 끊임없이 사고하는 버릇을 안겨주었다. 내 사업의 성공은 독서로부터 태어났고 독서로 유지되고 있다. 미력 하나마 이 책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나 독립적이며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큰 기쁨이 될 것이다. 결국 모든 거래는 시간이 많은 자가 이기게 되어 있다. 흔히 거래나 흥정은 돈이 많거나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시간 많은 사람이 항상 이기는 게임이다. 특별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 동일한 자본으로 똑같은 주식을 산 경우에도 시간이 많은 사람은 돈을 벌어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손실을 보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흔하다. 주식으로 돈을 잃어봤던 사람이나 돈을 더 벌 수 있었음에도 팔고 나와야 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힘이 강한 돈이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돈이다. 그런 돈은 시간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크로버는 미국 내 최대 식품 유통회사다. 2,500여 개의 대형 식품점, 그리고 그보다 더 큰 791개의 백화점, 559개의 작은 식품점, 431개의 보석 상점, 92개의 식품 제조 공장에서 수십만 명의 직원이 600억 달러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초대형 사업체 중 하나다. 텍사스 에만도 206개의 매장을 갖고 있으며 휴스턴에서는 102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거대 식품 유통회사와 거래를 맺자면 부처님과 같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려는 판매업자는 수없이 많고 구매 담당자들은 밀려드는 각종 샘플과 팸플릿과 제안서에 쌓여 지내고 있다. 담당자와 전화통화라도 하려면 그 자체도 예약을 해야 할 정도다. 2004년 4월 나는 크로거에 내 김밥 운영 시스템을 팔기 위해 자료를 보내고 매일 전화를 걸어댔다. 전화번호를 남기고 혹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못할까 밤낮으로 충전해가며 붙들고 있었다. 혹시 낯선 번호에서 전화라도 걸려오면 흥분했다가도 이내 실망했다. 너무 기다리며 환청도 생기는지 문득문득 벨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진동으로 바꿔놓으면 전화기를 쑤셔둔 주머니의 허벅지살이 저절로 떨리기도 했다. 그렇게 7개월쯤 지나자 비서들도 귀찮았는지 그제야 담당자와 연결을 해줬다.
형식적인 목소리로 미팅 날짜를 잡아보겠다는 약속을 믿고 다음 주 안에는 전화가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하염없이 기다리는 날이 계속되었다. 다른 비서들을 들볶고 난 후 석 달이 지나서야 겨우 미팅 시간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내 사업을 소개하기 위한 미팅 날짜를 잡는 데에만 무려 10달이 걸린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포기할 만도 했지만 나는 한편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인지 따져보았다. 어떤 경쟁자라도 이 시장에 들어오려면 나처럼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할 텐데 그만큼의 끈기와 시간을 가진 경쟁자가 많지 않을 것이므로 내 사업에 대한 위협도 적으리라는 안도감이 들었다.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대가를 생각하면 즐겁게 기다릴 수 있었다. 설마 코카콜라도 이런 대접을 받으며 납품을 할까 생각했지만 우리는 코카콜라가 아니었다. 결혼식에나 참석할 때 입던 양복을 꺼내 입고 크로거 본사 대기실에서 가슴에 이름표를 붙인 채 초조하게 기다리던 내 모습이 한편 처량하기도 했다. 30도 안 된 젊은 친구의 책상 앞에서 무릎을 떨며 내 회사와 내 시스템과 내 의욕을 이야기하고 나왔다. 저 젊은 친구의 결정이 나를 백만장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대기업의 강력한 파워를 느낄 수 있었다. 설명은 진지하고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크로거는 동양 음식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경쟁 회사에 비해 모자란 편이었다. 주요 고객을 백인 중산유층 이상으로 설정하여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간부급 직원들 가운데 흑인이나 동양인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휴스턴 지역의 크로거 경쟁업체가 오스틴 지역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김밥을 판매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만약 이 아이템을 외면한다면 휴스턴 지역 역시 언젠가 그들에게 시장을 다 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김밥이 일시적 유행이 아닌지 우려했고 나는 투자 비용 대비 원금 회수율을 근거로 그들에게 사업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며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켰다. 결국 나는 경쟁 유통업체와의 싸움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크로거가 김밥 아이템을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성장시켜야 한다는 상황을 이해시키는 데 성공했다. 나의 중요한 욕구를 누군가 충족시켜 주길 원한다면 그 누군가가 바라는 것을 찾아내거나 만들어서 내가 그를 위해 일하는 것이 그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이제 그들은 조급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조급해지면서 상황은 역전되었다. 반면에 나는 앞으로 1년이고 2년이고 더 기다릴 수 있었다. 결국 나는 크로거라는 거대 기업과의 거래에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다. 몇 번의 추가 미팅을 통해 김밥 코너 제작 비용 전체를 크로거에서 지불하기로 했고 주요 매장들부터 김밥 코너를 넣기로 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내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게 된 것이다. 자본과 경험도 없으면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크로거를 압박할 수 있었던 요인은 그들보다 내가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이 계약은 내 인생에서 시간을 이용한 가장 큰 거래였다. 2005년 5월 크로거로부터 휴스턴 북쪽의 1960 매장을 처음 받았다. 2년 전에 어느 회사가 들어와서 한 달에 $1,500 정도 매출을 올리다 두어 달 만에 제풀에 지쳐 나가버린 매장이었다. 첫 달은 무려 2개를 팔고 34개를 버렸다. 판매가 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우선 제품을 만드는 자리가 구석 안쪽이어서 고객들에게 제조 과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고객 입장에서는 제품이 매장에서 직접 만든 것인지 아니면 배달해 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진열대 위치도 일반 델리 상품 사이에 끼어 있어 우리 상품은 눈에 띄지도 않았다. 확보된 판매 공간도 너무 협소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주요 고객이 백인 부유층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매장은 크로거의 휴스턴 지역 100여 개의 매장 가운데 몇 안 되는 흑인 고객 위주였다. 전통적으로 크로거는 백인 고객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데 1960 매장은 고객의 70%가 흑인으로서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었다. 치킨이나 튀김 요리를 좋아하는 흑인 고객들에게 우리가 만든 음식은 먹을 음식이 아니라는 선입관이 강했다. 이전에 다른 회사가 한 달에 $1,500의 매출이라도 올렸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최소한 $5,000 이상은 팔아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33개 이상의 김밥 도시락을 팔아야 했다.
여기에서 실패한다면 다른 매장을 추가로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무조건 성공시켜야만 했다. 다행히 여러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매장은 아주 훌륭한 장점을 한 가지 갖고 있었다. 비록 흑인일지라도 엄청난 숫자의 고객이 몰려온다는 점이었다. 10여 개가 넘는 계산대에 하루 종일 고객이 끊이지 않았다. 나는 처음 이 비즈니스에 진입하자마자 미국 내에서 그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만 했다. 바로 흑인 고객들을 상대로 스시라는 이름을 붙인 김밥을 파는 일이었다. 크로거 매장 안의 델리 부서는 뒤쪽에 부엌이 있고 앞쪽에는 진열대가 있어 그 가운데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구조였다. 우선은 가장 먼저 작업대 위치 변경을 요청했다. 김밥에 진열된 바로 뒷자리를 달라고 했다. 그것은 오전에 샌드위치를 만들고 11시 정도면 자리가 비워졌다. 작업대 자리를 옮기자 곧바로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하루에 10개 이상의 판매가 이루어졌다. 요리사가 직접 김밥 만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고객들에게 배달 제품이 아닌 신선 제품임을 알리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며 판매량은 조금씩 늘었지만 만족할 수준은 아니었다. 남은 시간을 이용해 샘플을 만들어 무조건 고객들에게 나눠주었다. 처음엔 거부감을 갖던 고객들도 한 입 먹어보고 나면 생각보다 맛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예의상 보이는 표정이 아니었다. 50명에게 샘플을 나눠주면 1개 정도 판매가 이루어졌다. 처음 한 달 동안은 팔리는 양보다 샘플로 나눠준 김밥이 훨씬 많았다. 그러면서 고객이 점점 늘기 시작했다. 하루에 30여 개가 넘게 판매가 시작된 날은 한 달이 거의 지나갈 무렵이었다. 흑인 고객들도 김밥을 먹기 시작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충성도가 가장 강한 고객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이 특별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했다. 한 번에 대여섯 개씩 사가는 고객도 생기고 특별 주문하는 고객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당 매출은 $1,000를 넘어섰다. 처음 $1,000를 넘기던 날 델리 매니저와 크로거 점장은 우리보다 더 흥분해 있었다. 처음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던 그들은 이제 김밥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김밥 진열대 크기는 차츰 늘어났고 샌드위치 자리는 점점 축소되어 갔다. 나는 크로거 점장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 하루에 100개를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통로에 자리를 조금만 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경매장에서 $2,000를 주고 도마가 딸린 작은 밥상 크기의 냉장 진열대를 하나 사왔다. 작은 도마 앞에서 직접 김밥을 말아 온갖 종류의 메뉴를 한꺼번에 진열할 수 있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정말 하루에 100개 넘게 팔렸다. 크로거 점장은 기가 막힌 듯 신기해했고 지역 매니저가 달려와 수시로 상황을 메모해 가곤 했다. 매출은 주당 $3,500까지 올라갔다. 직원 한 사람으로는 하루 종일 만들어도 제품을 공급할 수가 없었다. 4개월이 지날 무렵엔 월간 매출이 $15,000에 도달했다. 크로거는 김밥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꿨다. 잠재력이 대단한 상품이란 점을 확연히 느낀 것이다.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은 이미 크로거 내에서 스타가 되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사람의 김밥으로 올리는 매출이 6명의 델리 직원이 파는 샌드위치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낯선 환경 속에서 눈치 보며 일을 시작했던 몇 달 전이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다. 같은 매장에서 같은 고객을 상대로 몇 달 만에 10배가 넘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대단한 기교나 뛰어난 김밥 제조 기술이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고객이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대로 많이 늘려주는 게 전부였다. 이렇게 간단한 일을 아직까지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덕에 나는 경쟁자들을 누르고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김밥 사업에 자신이 묻자 인수하고 싶은 회사가 생겼다. JF이라는 업계에서 경험이 많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회사로 미국 내에서 여러 주에 수백 개의 매장을 미국 슈퍼마켓 안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나는 이 업종이 조만간 급격히 성장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동양 음식을 좋아하긴 하지만 질퍽한 기름 냄새 풍기는 중국 음식에 실증을 느낀 고객들이 다른 동양 음식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내 백인 부유층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조금씩 서서히 김밥 매장이 들어서고 있었다. 특히 캘리포니아 롤이라는 이름의 제품은 미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아보카도와 오이, 그리고 게맛살만을 넣은 제품으로
일반인들도 그 이름을 누구나 인지하기 시작했다. 백인 상류층에서 생산된 이런 문화는 곧 중류층 매장으로 이어질 것이고, 따라서 몇 년 사이에 수백 수천의 매장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미 부유층이나 문화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동성연애자들과 유기농 상품 구매자들 사이에는 김밥 매장이 없는 슈퍼마켓을 품격이 떨어지는 마켓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JFE의 사장은 훤칠한 키에 뱃살도 없는 중년의 중국인이었다. 겉보기에는 고집스러워 보이고 성격이 급하고 말이 빨라 영어로 말하는지 중국어로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는 말에 대뜸 돈이 얼마나 있느냐면서 돈이 없다면 전화도 하지 말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다. 포기할 입장이 아니었다. 2005년 7월 나는 뉴욕으로 날아갔다. 그도 사업가인지라 이 사업이 이제 이륙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쳐 보였다. 비행기를 타는 것도 지겹고 수백 명의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전화기를 쳐다보는 것도 지겨운 듯했다. 그는 이제 부동산을 이용해 임대료나 받아먹으며 생활하고 싶어 했다. 그는 김밥 매장을 수백 개나 지니고 있었지만 매장당 평균 매출이 한 달에 $100도 안 되다 보니 한 개 매장에서 한 사람 벌이조차 못해 한 군데 매장에서 김밥을 만들어 다른 매장으로 서너 군데씩 배달을 하는 처지였다. 일이 많아 유능한 요리사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사업의 어떤 장점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느냐는 물음에 나는 대답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대답을 했다. 한 군데 매장에서 한 달에 $10,000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요리사에게도 충분한 급여를 줄 수 있고 매장을 제공한 회사에도 큰소리치고 우리도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요. 그는 누가 그걸 몰라서 안 하느냐는 듯 피식 웃었다. 나는 그런 웃음의 의미를 안다. 말도 하기 귀찮은 말년 고참이 의욕적인 신참의 아이디어를 대할 때 짓는 웃음말이다. 그나저나 돈은 있어? 금액이나 말씀해 보시지요. 내 비즈니스 전체를 말하는 거요?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사업에서 완전히 빠지시길 원합니다. 내가 던진 투망이에 생각보다 큰 물고기가 걸린 것을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지금 당장 계약한다면 캐나다 매장을 제외한 9개 주 전체 매장을 다 넘기는 조건으로 $180만 요구하겠소. 그러나 다음에 인수하겠다면 1년분 매출을 요구합니다. 내 머릿속은 갑자기 분주해졌다. 이 상태로 여전히 커나가고 있는 그의 사업체 연간 매출에 따르면 거의 $400만 되는 금액이었다. 당신에게는 $180만 고사하고 $18,000도 없었다. 사업에 크게 실패한 후 아내가 비상금으로 갖고 있던 생활비 몇 푼이 재산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보아하니 돈을 가져온 것 같지 않은데 무슨 배짱으로 내 회사를 산다는 거요? 짜증 반 호기심 반이 묻어나는 투로 그가 물었다. 맞습니다. 지금은 내게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나는 당신보다 이 사업을 더 잘 운영할 자신이 있습니다. 당신이 제시한 가격이 날 쫓아내려고 부른 가격인지 모르지만 나 역시 이 사업이 그만한 가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누군가로부터 다 받으실 작정이라면 내가 적임자입니다. 내게 2달 기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휴스턴에 있는 매장 5개만 빌리겠습니다. 나는 그 매장 모두 2달 안에 $10,000 이상의 실적을 내는 매장으로 만들 겁니다. 그때 다시 이 사업의 거래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지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두려움이 아닌 흥분 때문이었다. 돌아오자마자 해당 매장의 매출을 확인해 보았다. 크로거 363 매장은 한 달 판매량이 $1,400 정도였다. 363 크로거 매장의 점장을 설득해 복도에 자리를 잡았다. $400짜리 생선 보관 냉장고를 사서 뚜껑을 뜯어내고 진열대를 만들었다.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에 $1,700짜리 샌드위치 조리용 테이블을 사서 도마를 더 넓은 것으로 바꾸고 마주 붙였다. 지붕인 일식 전등을 달고 시상국의 위생 검열에 대비해 $700를 들여 이동식 싱크대를 만들었다. 내 재산 가운데 70%가 투입되었다. 그러자 첫 주에 매출이 $5,000 이상 나오기 시작했다. 크로거의 델리부서 매니저와 점장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 숫자가 맞느냐며 신기한 듯 흥분했다. 이대로라면 한 달 $20,000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대박이었다.
슈퍼마켓 안에 한 평짜리 작은 공간에서 모든 비용을 제하고 1만 달러가 넘는 수입이 발생하는 셈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곧 다른 매장에서도 내 운영 방식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 사실 운영 방식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도 민망한 것이 아주 기초적인 아이디어였지만 말이다. 나는 1000평, 2000평이 넘는 식품 매장 안에서도 분명 명당 자리가 있고 그곳에서 고객과 대면에 직접 김밥을 만들어주면 매출이 급상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이다. 소문을 듣고 몰려온 한국인들에게 다른 매장도 분양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게 했다. 결과는 예측대로였다. 매출이 가장 적은 매장이 14,000달러였고 대부분의 매장이 월 1만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2달이 채 되기도 전에 중국 사장이 만나자며 연락해왔다. 당신에게 비즈니스를 팔겠소. 지금 얼마나 갖고 있어? 2,300달러 있습니다. 농담하는 거요?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당장 전해드릴 수 있는 돈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갚을 돈은 다 당신 사업 안에 있습니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빌려간 5개 매장에서 당신이 올린 매출은 한 달에 불과 3,000달러를 조금 넘겼습니다. 그런데 약속드린 2달도 안 되어 매출 총액은 58,000달러로 올랐습니다. 나는 전보다 더 자신감 있게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 사업체에 대해 나중에 인수할 만큼 기다릴 시간도 없고 더군다나 400만 달러를 지불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 대신 당신이 애초에 당장 제시했던 180만 달러는 한 푼도 깎지 않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최소한 매월 5만 달러씩 나누어 갚겠습니다. 만약 1년 안에 갚는다면 이자를 지불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선은 남부 지역 매장만 인수하기로 하고 80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해주십시오. 나머지 북부 지역 매장에 대한 100만 달러는 정확히 1년이 지나는 날 계약하러 오겠습니다. 둘 다 성격이 급한지라 이야기는 오래 걸리지도 않았다. 사업하는 사람은 아무나 잘 믿지도 않지만 믿을 만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도 예사롭지 않다. 10년 넘게 미국 전역을 돌면서 스시라는 김밥을 팔아온 그가 2,300달러짜리 수표를 받아들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결과를 미리 말하자면 나는 그에게서 인수받은 나머지 매장을 분석해 이익이 안 나온 매장은 폐쇄하고 가능성 있는 매장은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분양금과 가맹비를 받아 모은 대금으로 8개월 만에 2,300달러를 뺀 나머지 잔액을 전부 지불했다. 물론 1년 후에 미국의 북부 지역 매장도 같은 방식으로 구매하고 대금을 지불했다. 이 거래에서 누가 더 이득을 봤을까? 주식을 사는 사람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파는 사람은 더 오를 일이 없거나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판다. 중국인 사장과 나는 시장의 가치를 이해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다. 결국 이 거래는 그에게도 이익이었고 나에게도 이익이었다. 그는 충분히 원하는 가격을 받았고 회사는 2007년도에 1,4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나도 이제 하루에 2,300달러 이상을 벌기 때문이다. 내용이 많아서 여기까지만 알려드릴게요. 책이 회장님의 그 나중에 나온 책하고는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사업가들이나 또는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많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분은 뭐 사업도 사업인데 정말 철학자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항상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생각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능력인데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도 항상 곱씹어보고 계속 고민해보고 뒤집어보는 게 이분의 그 능력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관찰력도 뛰어나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